뱃속의 장기가 약해진 복벽을 통해 돌출되거나 빠져나오는 탈장. 이게 안 들어가는 거라. 막 죽다 살았답니까? 어디 가서 말이지. 밀어 놓으면은 들어가고 또 누워도 들어가고 쓰면은 좀 이렇게 티 나오고. 샤워하는데 그 집에서 상하게 이 딱 만치 배꼽 쪽에 이런 한치가 아픈 거라 해. 똥뚱하게 이렇게 만치니까 딱 다치더라고. 국내에서 시행되는 탈장 수술만 연간 10만 건. 방치할 경우 장이 꼬이거나 자칫 괴사의 우려마저 있다는데. 외과 전문의 김지연 원장과 함께 탈장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산시 주례동. 어제 저녁 내내 밤잠을 설친 양시우 씨가 식전 대바람부터 부지런히 짐가방을 꾸립니다. 가끔 애를 먹이곤 하던 고질병이 기어이 탈이 난 모양인데요. 약간 땡기는 것도 같고 약간 우리한 그런 모이 좀 있었어요. 밀어 놓으면은 들어가고 또 누워도 들어가고 쓰면은 좀 이렇게 티 나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사타구니 한쪽이 불룩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많이 피로하고 신경도 많이 쓰고 그랬더니 좀 땡기고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거라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 사타구니 쪽이니까 비뇨기과가 이상이 있는가 싶어서 가봤더니 그쪽에서 검사 다 해보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쪽엔 이상이 없고 아마 탈장이지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60평생 병원 문턱 한 번 넘지 않았던 건강한 남편. 막상 수술 날짜까지 받고 보니 그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괜찮겠지 했는데 수술까지 해야 된다 해서 많이 걱정스러웠죠. 나이도 있고 하니까 몸 관리도 좀 하고 건강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어요. 불편하긴 해도 딱히 통증이 없어 미루고 미룬 것이 벌써 1년째. 비뇨기과까지 돌고 돌아 탈장을 진단받았습니다. 탈장은 말 그대로 장이 밀려나온 상태를 말합니다. 배에 힘을 주거나 일어설 때 제자리에 있어야 할 장기가 돌출되거나 빠져나오는 건데요. 생각보다 꽤 흔한 질환입니다. 탈장은 인류 역사와 같이 한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1500년경의 기록에도 탈장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원인은 복벽에 어떤 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약해진 그 틈을 따라서 장이 빠져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아주 다양하게 복벽에 틈만 있으면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뭐 배꼽 탈장도 있고 그다음에 등 쪽으로 나가는 탈장도 있고 그중에 75% 정도가 이 사타구니 쪽으로 빠져나오는 서해부 탈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무념 무상이요. 부부싸움 했던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바깥에 걱정 다 지워버리고 세균은 물론 걱정마저 깨끗이 씻어낸다는 무념무상의 손 씻기. 수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까지 지워버릴 수는 없는 걸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알려진 탈장의 유일한 치료법은 수술뿐입니다. 모든 탈장은 수술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외과적인 병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에 틈이 생겼고 그 틈을 막아줄 수술 외의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틈을 막아주는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점점 이게 최신으로 오면서 인공막 탈장 수술이라는 게 발전을 하게 됐고 그런 게 환자분들 수술 후에 여러 가지 경과를 굉장히 좋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강경을 이용한 탈장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배꼽 아래 1cm가량을 절개해 카메라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 아래로 다시 작은 구멍을 2개 내고 피부 아래 근육과 복막 사이로 수술기구를 끼워 넣는데요. 자, 이제 탈장 주머니를 찾아야 합니다. 노화로 인해 내장을 받쳐주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장기를 둘러싼 복막이 마치 주머니처럼 처지고 늘어나 그 틈으로 장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늘어난 탈장 주머니가 주위 조직과 들러붙은 경우 떼어내기가 영 쉽지 않습니다.
온갖 혈관과 신경다발까지 바짝 붙어 있어 외과 수술 중에서도 제일 까다로운 수술 중 하나로 꼽힙니다. 탈장 부위를 막아주는 인공막입니다. 1980년대 개발된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인공막. 인공막이 개발된 이후 탈장 수술은 획기적인 발전을 시작합니다. 복막 안쪽에 인공막을 덧대어 장기가 빠져나갈 틈을 막아버리자 재발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구멍난 옷에 다른 옷감을 한 겹 덧대어 꿰매면 훨씬 튼튼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도 탈장 치료의 80%가 바로 이 인공막을 사용하죠. 수술 초기에 출혈이 조금 있었는데 무난하게 예상 평균 시간보다 빨리 잘 끝났고요. 탈장 종류는 그 간접 탈장, 직접 탈장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직접 탈장이었습니다. 수술 방법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잘 끝났습니다. 숨 크게 쉬세요. 아직 마취 다 깨야 돼요. 심호흡 해보세요. 기존의 절개술과 달리 상처 부위가 작은 만큼 환자가 느끼는 통증은 줄고 회복도 빨라졌습니다. 괜찮아요. 별로 모르겠어요. 원인도 내가 지금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무리하는 거는 좀 안 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아기들에게 탈장도 많지만 연세가 들어갈수록 50대, 60대 이렇게 넘어갈수록 탈장 생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종의 노화 현상과 동반된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 연세가 들어가면서 근육도 좀 약해지고 그다음에 기왕에 이제 젊으실 때 일도 많이 하셔서 막 이렇게 힘을 많이 쓰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한 50대, 60대쯤에 그 근육이 약해지면서 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틈으로 장이 빠져나오니까 그 고령 환자에서 탈장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국내 탈장 환자 10명 중 4명은 60세 이상, 노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올해 85살의 신치아 씨 역시 얼마 전까지 탈장으로 꽤나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 누가 수술해놨는지 참 잘해놨네요. 아침에 점심 먹고 나서 배가 싸서 병원에 약방에 가서 약 타가지고 오다 보니 이게 터졌어요. 이게 나오더라. 안 들어가는 거라. 막 죽다 살았답니까? 그래 가서 말이지. 한 번씩. 그게 아픈 게 어느 정도 어떤 보고를 하신 이유가 그 앞에 수술을 이렇게 두 번이나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고 재발하고 하고 재발하고. 그래가지고 탈장의 가장 큰 합병증은 재발. 복강경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그 재발률이 낮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데 이제 저는 다른 데 이상 없어요. 혈압도 뭐 약 먹어도 내 정상이고. 예. 그러니까 나이 보면 다 그러죠. 다 건강하다고. 내 자신이 그런 거 아픈 게 없으니까. 그게 좋지요. 인공막을 그 복강경을 이용해서 생긴 근육 틈의 뒤쪽에다 대줌으로써 이게 재발할 확률을 굉장히 떨어뜨린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절개를 하지 않고 구멍만 내고 하는 수술이니까 환자의 흉터 문제나 수술 후의 통증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복강경 수술이 굉장히 많이 그 탈장 수술로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복강경 탈장 수술을 받았던 양시우 씨의 경과는 어떨까요? 명필로 이름난 서예가답게 한획 한획 붓끝에 힘이 넘쳐납니다. 탈장 수술을 받은 지 겨우 사흘이 지났을 뿐입니다. 마취하고 이렇게 깨나 보니까 수술 다 끝났고 또 아파서 어떨까 싶은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아픈 것도 뭐 무통 주사를 달고 있으니까는 전혀 아프지도 않고 수술 전에는 마음이 좀 부담스러웠죠. 우선 이 탈장이라 하는 게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부어오른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언젠가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크게 통증은 없으니까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수술을 해가지고 이래 하니까 이 어려운
숙제를 하나 해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병원을 찾은 그의 발걸음이 오늘따라 한층 가벼워 보입니다. 실밥 풀고 제일 즐거운 일이 목욕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아침마다 그 하는 일이 제일로 즐거운 일인데. 다행히 상처 부위도 덧나지 않고 생각보다 예쁘게 잘 아물었습니다. 시술 시간을 줄이고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아둔 내시경용 스테이플러 제거로 해묵은 숙제를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와주셔서. 아주 경과 좋으시고요. 실밥 잘 뽑았습니다. 왜 탈장을 복강경 수술로 하는 게 좋은가 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환자분 같거든요. 이 절개술에 비해서도 훨씬 더 환자분에게도 편안한 수술이고 효과 면에서도 재발률 적은 수술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시간 또 한 명의 환자가 탈장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탈장은 대부분 여성보다 남성에게 10배 이상 많은 질환. 특히 서힙으로 불리는 사타구니 부위가 가장 흔하지만 배꼽 탈장은 유독 출산 후 여성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추석에 작년 추석에 샤워하는데 그 집에서 이상하게 이 딱 마치 배꼽 쪽에 이런 만치니까 아픈 거라 얘. 그래 아파가지고 그래 또 한 번 더 눌려봤어요. 그러니까 뭐 똥똥하게 이렇게 만치니까 딱 받치더라고. 장기가 뱃속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배꼽 쪽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배꼽 탈장. 손가락으로 누르면 거짓말처럼 쏙 들어가는 것이 특징인데요. 수면 유도하에 국소 마취를 하고 배꼽 위쪽을 반달 형태로 작게 절개합니다. 이제 장기가 빠져나오는 틈새를 찾아 막을 차례입니다. 원칙적으로 벌어진 틈이 1cm 미만이면 그대로 꿰매어 봉합하고 2cm를 넘으면 복강경 수술을 고려합니다. 그 배꼽 탈장의 크기가 지금 사실은 좀 관건이었는데 인공막을 대는 대신에 그냥 조금 애매하지만 바로 그 틈을 막아주는 수술을 잘 시행했습니다. 배꼽이 원래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무거운 걸 들거나 기침을 하거나 이럴 때 밖으로 볼록하게 나와요. 그 나오는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그냥 볼록하니까요. 이게 왜 이래요? 이상해요. 뭐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아파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 탈장도 활동을 하다 보면 점점점 그 틈이 커지고 심해질 거기 때문에 탈장을 오래 방치해서는 안 되고 수술해서 이렇게 막아줘야 되겠죠. 사타구니나 배꼽뿐 아니라 복벽이 약해진 틈이라면 어디든 탈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당깁니까? 크기와 부위에 맞는 적절한 수술법이 필요한데요. 많이 안 째. 안에 그 어찌 됐겠으면 어찌 안에 탈장이 이래 틈이 있는 거를 지금 이렇게 꼬매놨으니까 이게 당기고 아픈 거예요. 한 3주만 조심하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일주일 후 배꼽 탈장을 호소했던 그녀를 외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들어오세요. 짐 내려놓고 위에 옷 하나 벗고. 그 사이 봉합 부위는 잘 아물었을까요? 통증은 가라앉은 걸까요? 살이 잘 붙었나 봅시다. 이거 다 낫고 나면 수술을 했나 말았나 정도로 이걸 떼고 집에서 때라고. 목욕 가면 돼요. 아 그래요. 네. 물 열받은 게 아니니까. 예, 내일. 하여튼 지금까지 경과는 100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3주 조심하고 예. 그러고 지내다가 이제 안 보는 게 좋은 일이죠. 예. 근데 나중에 외래에서 이래 턱 나타나시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예. 재발해서 온 거 아이가 이러면서. 처음부터 하고 첫날은 조금 아프지만은 그 다음 날은 영 쏠했어요. 수술하고 나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요새서 그러더라고. 야, 수술인 사람 몸조리를 해야지. 왜 돌아다니냐고 이러더라. 복강경 수술은 모든 환자에 다 좋은 수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강경 수술은 전신 마취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뭐 심장이 되게 안 좋으신 분이라든지 폐가 안 좋아서 전신 마취를 했을 때 그 자체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뭐 아주 고령의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복강경 수술을 권하기보다는 기존의 수술 방법으로 무긴장 인공막 탈장 교정 수술을 하시는 것이 환자의 전신적인 어떤 위험의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봐야죠.
경남 거제시. 계속되는 조선업 불황 속에서도 수많은 나라의 기술 인력들이 함께 구슬땀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로 53. 호주 출신의 조셉이 이곳에서 자재 관련 매니저로 근무한 것도 벌써 4년째인데요. 그 사이 벌써 2번이나 아찔한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통증 하나 없이 이렇게 멀쩡히 일할 수 있는 게 신기할 정도네요. When I work, no effects at work at all. The only thing I could feel was the first week with the bandage on the cut, and that would rub on my pants and my belt buckle. It's right in the wrong spot for pants and belt buckle, and to be at work. So it doesn't hurt. It's just annoying. There's no pain. It's just annoying, if you know what I mean. 지난 2월 말 모처럼 휴가를 낸 그가 부산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좀처럼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 데다 한국말까지 서툴러 핑곗김에 미룬 것이 화근이었나 봅니다. 최근 들어 증상이 부쩍 심해졌는데요. 왼쪽 사타구니 쪽이 혹처럼 불룩 튀어나온가 싶더니 시간이 갈수록 크기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Discomfort? No. Sometimes I've thought, maybe I have a small one there, but I don't. Small one. Left. Left, big. Left big. Yep. Bulging. Yeah. From when? One Or and a more. half. Or more. Yeah. I could tell I had a hernia whenever I did any sort of exercise. So it was restricting me. It would hurt if I did any gymnasium type work or weights. If I lift heavy things at work. And even as far as suitcases when we're travelling to the airport. I've always got many suitcases, and to lift one of them at 25 kilos, I would feel it. So that's when I felt it. Just walking around, general, you don't know it's there. It's not a problem. But when you stress yourself with lifting is when you feel it. Even sit-ups, push-ups, really, you can really feel it there because it's straining your stomach. 사타구니 왼쪽으로 탈장 부위가 꽤 큽니다. 당장 수술이 시급한데요. 심장 문제랑 그다음에 그 약 먹고 있는 지혈의 문제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예상치 못한 복병이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본인의 상황에서는 복강경 수술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것이 그 두 가지 출혈의 문제하고 심장의 문제. 그런 경우에는 지금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하반신 마취해서 열고 하는 수술을 하는 게 환자분한테는 더 이득이 될 거라는, 더 유리할 거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6월 한 차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조셉. 하반신 마취하에 이렇게 그의 심장이 전신 마취를 버티기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아무래도 복강경 수술은 무리일 듯한데요. I'll do my best. 오케이. Thank you, Doc. 이제 수술 준비하러 갑시다. He can easily control to make the blood to 최선을 다해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수술방을 향하는 그의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의료진들은 어느 것 하나 마음을 놓을 수 없죠. 일반적으로 항응고제나 아스피린 계열의 약은 혈액의 응고를 막아 지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술 전에는 최소 일주일 정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당장 심근경색 때문에 약을 끊을 수 없는 조셉. 그렇다고 수술을 미룰 수도 없으니 이거야말로 진퇴양난. 전신 마취가 필요한 복강경 대신 배꼽 위까지 하반신만 마취한 후 수면 유도제를 주입합니다. 쉽지 않은 수술이 될 듯한데요. 아프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수술을 시작하기 무섭게 마취 레벨이 떨어지는 작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추가로 국소 마취제를 주사한 후 왼쪽 사타구니 부위를 열고 들어가 정확히 근막을 절개합니다.
복강경 수술과 달리 복막이 늘어난 탈장 주머니를 앞쪽에서 찾아 들어가는 수술.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고 벌어진 복벽 사이로 근육 틈이 벌어지면서 어린아이 주먹만한 크기의 탈장 주머니가 노란 지방과 함께 빠져나왔습니다. 고환으로 가는 구조물을 따라 정관과 신경다발이 촘촘히 엮여있는 구조. 가뜩이나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의 심근경색의 병력까지. 자칫 출혈이라도 일어난다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How are you? Okay. 심박수가 분당 38까지 떨어졌습니다. Okay. Please breathe deeply. 오토 세츄레이션은 99. 하트레이트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플루이드 좀 빨리 주세요. 예. Because your heart rate Low. is slowing down. Okay, please. Yeah. 즉시 산소 마스크를 씌웁니다. 이미 한 차례 심근경색을 앓았던 그의 심장이 수술 끝까지 버텨줄지 걱정입니다. 호비. 그 환자분 그 탈장 상태가 본인은 한 1년 정도 됐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흔하지 않은 탈장 부위고 탈장 주머니도 굉장히 큰 거였어요. 수술하는데 굉장히 좀 큰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냥 플루이드만 더 줄까요? 다음 또 떨어지면 어쩔까요? 나 아트로핀 쓸까 말까 막 이러면서 전화해라 이랬는데 쓰지 말까요? 감사합니다. 수술 시 응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과 전문의와의 협진도 필수입니다. 그렇게 길을 잃은 또 하나의 장기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During operation, your heart rate slowing down. So I worry about that. Than normal. But The doctor really worried because I think I just lowered my. you are a troublemaker to doctor.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Champion. 환자분이 웃으면서 잘 나와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할 때 뭐 의사가 된 보람이 최고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수술한 환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잘 회복이 돼 나간다면 뭐 의사로서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존재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유난히 긴 하루를 보낸 덕분에 오늘 또 하루 더 많은 이들이 건강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 내과 외과 할 것 없이 의료진 전체가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더 나은 치료법을 고민하는 자리.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도 오케이 해가지고 피부고 이쪽에 이제 피하지방. 이런 노력이 있어 누군가는 오랜 통증에서 벗어나 새 삶을 찾고 살아갈 희망을 더 나은 내일을 누릴 겁니다. 의사의 길을 선택한 이유이자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 환자분에 대한 정보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그렇게 되면 제가 환자분을 볼 상황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원장님이 이분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 명의 협진이 한꺼번에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이건 참 우리 병원의 장점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